멋있다. 그러니까. 멋있어. 아, 그럼. 역시 우리 주희다. 주희다. 자, 컨퍼런스 1부 카이정 연사님을 소개시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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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정웨어 대표 그리고 꾸티크 그룹 대표 카이정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오늘 좀 오래간만에 컨퍼런스를 또 한 달 만에 진행을 하면서 그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제 아까 입구랑 제가 돌아다니면서 인사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사람들이 저를 못 알아보더라고요. 왜냐면 좀 아시다시피 제가 요즘 좀 단기간에 한 2달 만에 살을 좀 많이 뺐어요. 한 10kg 정도 뺐어요, 지금. 그래서 약간 갑자기 살이 빠져서 그런지 더 잘생겨져서 그런지 네, 웃으시면 안 돼요. 네, 네. 공감해 주셔야 돼요. 네, 오늘 인간관계. 네. 살이 많이 빠져서 그런지 다들 막 이렇게 보시고서 막 너무 막 멋있어요. 막 잘생겼어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데 물론 너무나 기분 좋았고요. 살을 뺀 만큼 또 저한테도 엄청난 뭔가 변화가 있었거든요. 제가 사실 살을 빼려고 뺀 건 아니라 이제 전체적인 컨디션이랑 뭔가 좀 제가 몰입을 하다 보면 밥도 잘 안 먹고 잠도 좀 잘 안 자는 스타일인데 제가 요즘 좀 연구하는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제가 지금 2번째 책을 쓰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 미용인의 심리가 비즈니스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가 주제로 책을 지금 쓰고 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다 보면 밥도 안 먹게 되고 막 화장실도 안 가게 되고 막 진짜 저 요즘에 단톡이나 카톡 보시면 아시겠지만 막 새벽 5시, 6시까지 깨갖고 막 뭔가를 막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담백하게 좀 살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인간은 한가하고 약간 할 게 없고 이러면 야식 먹고 이러면 살찌는구나. 약간 이런 생각 많이 하게 됐고 그래서 오늘 진짜 한 달 동안 제가 엄청나게 많은 공부를 한 만큼 여러분들한테 좋은 인사이트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응원 한 번만 해주시면 제가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하나, 둘, 셋 하면 카이정 화이팅 한 번만 해주세요. 네. 하나, 둘, 셋. 카이정 화이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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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요, 미용인의 심리가 고객 만족과 비즈니스 성장에 영향을 주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살롱 성장의 본질이라고 좀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은데 이렇게 시작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부정적인 심리랑 긍정적인 심리는 우리가 흔하게 한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떠한 사건이 나한테 발생했을 때 내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영향력이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부정적인 일을 겪은 것과 긍정적인 일을 겪은 것 2가지 다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오늘 아침에 제가 회사에 단톡을 보는데 우리 지금 데스크에서 칸막 뒤에서 열일하고 있는 이간 실장님께서 저 길을 잘못 들어서 지금 제가 그 월드컵 경기장 쪽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운전을 하다가 길을 잘못 들었구나. 뭐 바보도 아니고 내비게이션도 못 보나 봐. 왜 저래? 약간 이러면서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데 저도 똑같이 길을 잘못 들었어요, 오늘. 네이버 지도 혹시 쓰셨나요? 맞아요. 네이버 지도가 길을 잘못 안내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왼쪽으로 빠져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빠져야 된다고 설명해서 오른쪽 빠지니까 분명히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내비가 오른쪽으로 빠지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막 엄청나게 강력한 소신과 나의 판단을 믿으면서 네이버 지도를 무시하면서 네, 왼쪽으로 가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나의 뇌와 나의 판단은 이거 왼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고 있지만 내비게이션은 선명하게 오른쪽 화살표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어때요? 가게 되죠. 이게 저한테 있었던 오늘 첫 번째 부정적인 일이었어요.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은 맞는데 내가 그걸 이기지 못하고 내가 그걸 견디지 못하고 내가 그걸 믿지 못하고 오른쪽으로 가버린 거죠. 얼마나 돌았을까요? 20분 더 운전했어요. 그것 때문에. 20분을 더 운전해서 쭉 올라갔다가 다시 쭉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긍정적인 건 그렇게 긍정을 하게 됐어요. 우리 가은이가 네이버 지도를 봤구나. 저런 얼마나 당황했겠니. 진짜 너무 아침에 마음 졸였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부정적인 경험도 긍정적으로
거로 생각을 해내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의 주체는 뭘까요? 도대체 어떤 것들이 이걸 주도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으로 바꾼 거고 또 어떤 것들은 이걸 부정적으로 만드는 걸까요? 나예요, 나. 나의 심리. 나의 육체도 아니고 나의 정신이 나에게 얻은 어떤 경험이 어떠한 방향성으로 가는지 내가 결정을 하는 거고 나의 생각의 방향이기 때문에 내가 그 상관과 모든 것들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가은이 만나면 그렇게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아직 시간이 없어서 못 만나는데 가은 혹시 네이버 지도 썼니? 아침에 엄청 당황했겠다. 근데 너무 고마워.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죠. 왜냐면 우리 강한 실장님이 여러분들이 지금 들고 오신 이 물을요. 본인 차에 600개를 넣고 운전을 하고 있었거든요. 박수 한 번만 주세요. 네, 어제 새벽부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그저 칸막 뒤에서 손 올리시고 있는 저분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비즈니스에 이런 것들을 대입을 해보자면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우리가 비즈니스에서 목표를 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비즈니스의 목표가 뭔가요? 돈을 버는 건가요? 일을 열심히 하는 건가요? 아니면 성장을 하는 건가요? 아니요, 저는 무엇보다도 비즈니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고객만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 둘, 셋. 고객만족. 한 번 더 해볼게요. 하나, 둘, 셋. 고객만족. 여러분들, 제가 오늘 만족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함께 고객이 만족하시려면 고객도 많이 느껴주셔야 됩니다. 고객만족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고객만족을 목표로 우리는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사업, 일. 이거는요, 나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고객이 만족해야 나한테 그만큼의 영향력이 돌아오기 때문에 고객 만족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고객 만족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뭐냐면 비즈니스적 성장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심리 상태를 건강하게 만들고 긍정적으로 만들고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봤을 때 좋은 사람이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그걸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경험이 여러분들의 심리에 어마어마한 것들을 많이 미치게 하고요. 여러분들은요, 비즈니스 성장, 고객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요, 경험을 디자인하셔야 돼요. 자, 뭘 디자인해야 된다고요? 자, 2층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자, 뭘 디자인하셔야 된다고요? 맞습니다. 경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왜 입을 안 떼세요? 왜 입을 안 떼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경험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입을 꼭 닫고 앞에서 아무리 사람이 열정적이고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어도 나는 입을 꼭 다물 거야. 얘기를 절대로 안 할 거야. 나는 공감을 절대로 안 할 거야. 이런 사람들인가요? 그렇지 않죠?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요, 다른 사람이 세미나 가면 좀 약간 주책맞게 혼자 웃어요. 저 왜 저래? 뭐 혼자서 막 이렇게 웃어요. 그러면 뭐야, 왜 저래? 왜 저래? 카이정 원장님 원래 저런 스타일이요? 네, 저 원래 저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봐봐요. 뭐가 더 재밌을까요? 웃고, 얘기하고, 공감하고, 즐기는 게 훨씬 재밌어요. 그게 왜 그런 거예요? 나의 심리가 즐기면 건강해지거든.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눈을 안 마주치고 얘기를 안 하는 이유를 제가 정확하게 설명드릴게요. 뭔지 아세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경험과 성장에서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거 진짜예요. 자, 한 가지 우리 한번 예를 들어서 얘기해 봅시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와서 그 오신 분들한테 인사를 드렸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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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인사를 드렸어요. 인사를 왜 드릴까요? 저는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그렇게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자, 어른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사람들 만나면 뭐라고 하라 그래요? 인사해라. 어떻게 인사하라 그래요?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인사하라 그러죠. 엘리베이터 타면 어떻게 인사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해야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또래, 지금 제가 40대인데 40대들, 50대들, 60대들은요 만나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무 행복해. 그래서 안녕하세요 그러면 안녕 막 이러면서 인사를 해요. 근데 그거 아세요? 되게 재밌는 거 아세요? 제가 오늘도 느꼈는데 20대들은요 인사 안 받아줘요. 위층에 나 다 기억한다 인사 안 받아준 사람들. 네, 아래층에는 20대가 안 보여서 미안해요. 위층에 지금 20대들이 많은데 그래 이렇게 약간 네, 그쵸, 좀 나뉘어지게 되죠 연령대가. 네, 위층에 나 기억한다 내가 분명히 이렇게 옆 사람한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얘기했는데 인사를 한 분은 저를 보면서 안녕하세요 하는데 옆 사람은 고개를 반대쪽으로 이렇게 돌리고 있어요. 왜일까? 같이 인사하면 되잖아. 이거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들의 경험이 그래서 그래요. 과거의 경험이. 내가 사람을 만났을 때 즐거운 경험을 많이 하고 내가 사람을 만났을 때 행복한 경험을 많이 하고 내가 사람들을 만나고 사귀고 알아가는 게 너무 재미있다, 즐겁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집중하게 되고요. 즐거운 걸 쫓아가게 돼요. 게임이랑 똑같아요. 근데 그거 아시죠? 요즘에 성인 ADHD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대표적인 예를 어떻게 얘기 드리면 되는지 아세요? 제가 여기 오늘 프로젝트에 오신 그 원장님이 개인 컨설팅을 받고 있어서 얼마 전에 카페에서 둘이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막 하잖아요. 그럼 저는요, 저랑 그 원장님은 일단 핸드폰을 뒤집어놔. 가방 안에 넣어놔. 왜? 뭐 메모하고 필기하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솔직히 얘기하면 이 사람의 표정과 에너지를 받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을 만난다는 건. 그러니까 내가 이걸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저를 보시고 저 사람 진짜 긍정적인 사람이다, 좋다 이런 에너지를 받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한 2시간, 3시간을 정말 1분도 안 쉬고 화장실도 안 가고 정말 열심히 그 사람이랑 얘기를 했어요. 어떨까요? 딱 끝났을 때 어떨까요? 너무 개운해. 감정적으로 행복하거든요. 근데 옆에 애들 보면 되게 이상해, 내 기준으로. MZ들, 민지들. 서로 같이 막 옆에서 2명이서 같이 왔는데 한 명이 계속 끝나고 뭐 할 거야? 끝나고? 글쎄, 끝나고 뭐 하지? 야, 근데 얘 봐봐. 얘 너무 예쁘게 생겼다. 따로 놀아. 왜 그럴까요? 이거 ADHD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예요? 주의력 결핍. 그리고 한 가지 일에 몰입하지 못하는 성인들의 특징이거든요. 사람을 만나면 몰입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사람 만났을 때 이렇게 몰입 못하는 사람들이 고객 만나면 몰입할 것 같아요? 뇌 속에서 굉장히 다른 거에 몰입과 자극이 많이 돼 있어. 고객을 만나면 이 고객이 오늘 감정이 어떻지? 오늘 이 사람 기분이 어떻지? 오늘 이 사람 뭘 하고 싶지? 이런 것만 보더라도 그 사람과 되게 좋은 관계로 성장을 잘 할 수 있는데 그걸 몰입을 안 해. 다른 생각을 해. 자꾸. 그게 뭐예요? 그게 주의력 결핍인 거예요. 근데 이런 현상들이 왜 일어나냐? 과거에 우리가 학습하고 경험했던 것들이요. 무언가에 몰입을 했을 때, 무언가의 경험을 했을 때 긍정적인 영향으로 발현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미용인으로 성장하고 싶잖아요. 그럼 긍정적인 경험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요,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내가 알아서 부정적인 것들을 컷하고요, 긍정적인 것들을 받아들이고 무언가에 집중하고 몰입하는 경험들을 스스로 키워나가야 돼요. 스스로 키워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고객의 고객 만족과 우리가 미용인으로서 정신 성장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몰입의 힘을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몰입이요, 사실 무엇 때문에 일어나냐면 감정 조절이 되면 일어나요. 감정의 조절이. 자, 제가 오늘 세미나 시작하기 전에 위층도 그렇고 밑층도 그렇고 많이 더웠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위층에 올라가서 막 선풍기도 제가 갖다 놔 드리고 그리고 막 더우세요? 어떡해요? 에어컨 빨리 켜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거 왜 그렇게 하는지 알아요? 왜? 사람이 더우면은요, 집중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딱 이 강의실에 들어왔을 때 위층이 다 이렇게 부채질하고 있었거든요. 더우니까.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데 앞옆 뒤에서 계속 부채질하고 있어. 네. 부채질 속에서 내가 몰입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환경이 되게 중요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몰입을 하기 위한 감정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는요, 환경적인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 잘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환경과 내가 몰입할 수 없는 환경에 들어가 있으면 당연히 나의 감정 상태는 안 좋을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딱 강의실이 뭔가 여기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집중하기 되게 좋잖아요. 그러면 몰입이 가능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비즈니스적으로 디자인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좋은 환경을 몰입하기 위해 어떻게 한다? 디자인한다. 그걸 아셔야 돼. 그래야 감정 조절이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도피적인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책임감을 가지는 비즈니스로 키워나가야 돼요. 이게 우리의 심리에 가장 중요한 저는 3가지 요소라고 보거든요. 책임을 지는 도피적인 행동을 안 하는 건 뭐냐면 어떠한 문제가 일어났을 때 내가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가지는 게 맞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제 고객인가요? 여러분들이 제 고객인가요? 맞죠? 여러분들 제 고객이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연사인데 땀 뻘뻘 흘리고 메이크업 다 지워지는데 저 지금 여기 아예 겨드랑이까지 다 젖어갖고 이거 못 벗거든요, 지금. 네, 겨드랑이 때문에 큰일 나요. 이거 자켓 벗으면 큰일 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풍기 들고 돌아다니고 계속해서 인사하러 다니고 아, 더우세요. 어떡해요? 에어컨 빨리 켜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네, 책임지는 거예요. 도피하지 않는 거예요. 아, 나 오늘 연사로 왔으니까 나는 오늘 여기 책임 없어. 이거 여기 본사팀에서 해야 되고 아, 이거 더운 거 그거 내가 왜 신경 써야 돼? 내가 신경 쓸 일 아니야. 이렇게 하면 제 주변의 모든 것들을 책임질 수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책임져 가는 그런 태도를 만드는 게 우리의 심리에 영향을 많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고객이 들어왔을 때 내 고객한테만 인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책임감 없는 거예요. 내 고객한테만 티를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책임감 없는 거예요. 내가 쓴 거 아니면 안 치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무책임한 거예요. 내가 쓰지 않으면 치우지 않는다. 왜? 그러면 우리가 쓴 것만 치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내 고객이 내가 쓴 것만 치우면 내 고객이 불편해져요. 그리고 누가 또 불편해져요? 내가 불편해져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엄마들이 맨날 어렸을 때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어떻게 가르쳐요? 야, 집 좀 치워 이 새끼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라 그래요? 네 하죠. 아니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네 해요? 내가 봐도 돼지 우리 같으니까 치워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내 방을 내가 치우면 엄마가 거실이랑 주방이랑 화장실을 더 청소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는 환경이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좋아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작은 책임을 져주면 여러분들의 환경이 계속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심리적으로 진짜 중요한 영향을 줘요. 심리적으로. 저희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고 혹시 알고 계시나요? 심리적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용어인데 작은 틈이요. 결국에는 방 안을 다 적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되는 것들 어떤 것들인지 제가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건 뭐냐면 어렸을 때의 기억 혹은 성장했을 때의 기억 혹은 내가 성장해가는 과정의 기억들을요. 긍정적으로 디자인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자, 지금 여기 제가 그림 하나 띄워드렸는데 긍정적으로 보이세요? 부정적으로 보이세요? 왜? 표정이 어때요? 그쵸? 딱 봐도 부정적이죠. 여러분들의 이미지가 어떤지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혹시 시간 되시면은요, 내 핸드폰의 사진첩에 들어가서 내 사진 한번 봐보세요. 나는 어떤 표정으로 사진을 찍고 있나? 나는 어떤 표정으로 고객과 함께 일하고 있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진짜 큰 변화를 만들어 줄 거예요. 왜? 나의 경험을 긍정적으로 디자인하게 돼주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성인이 됐을 때 집중을 잘 못하고 충동적이고 감정이 결여돼 있고 내 감정 표현을 정확하게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모르는 건 왜 그러냐면 내가 일을 배워가는 과정에서 그리고 사회 안에서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어떤 것들이 나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를 판단해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성장하고 싶은 미용인 분들은요. 내가 어떤 것들을 하루에 경험을 했을 때, 이 순간을 경험을 했을 때, 그리고 이런 강의를 들었을 때 나에게 어떤 것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줬고 어떤 것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는지 반드시 판단해 봐야 돼요. 아, 카이정 원장님 잘생겼네. 긍정되세요? 부정되세요? 긍정되세요? 부정되세요? 긍정되시죠? 네. 긍정되셔야 돼요. 근데 부정적이야. 부정적이야. 그러면 오늘 이 강의가 여러분들한테 어떨까요? 재미없게 다가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도 어떤 긍정을 가져야 돼요? 초긍정을 가지셔야 돼요. 초긍정. 아, 그런가 보다. 저 사람 잘생겼나 보다. 하고 넘어가시는 게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내가 감정이 결여되어 있고 내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 못하고 주의력을 잃어버리고 충동적이고 파괴적인 행동을 이런 습관들을 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방향들, 여러분들의 살롱의 비즈니스를 해결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안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사랑의 기술을 배워야 돼요.
자, 우리 이 정도까지 제가 말씀드렸으면 이제 여러분들 같이 읽어주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자, 큰 목소리로, 내가 낼 수 있는 가장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내볼게요. 자, 위에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2층 20대들은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아요. 네, 괜찮아요. 저는 사랑이 많으니까. 네, 30대들, 40대들은 공감 되셨어요. 제가 봤을 때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 심리적 요소를 가지고서 내가 사랑의 기술을 배워나가는 방법을 여러분들 배우셔야 되고, 이거는요, 지금 상황이랑 똑같아요. 어른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른이. 왜? 왜 어른이 해야 돼요? 누가 누구에게 사랑을 주죠? 어른이 아이들한테 사랑을 주니까 어른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업을 하면서 비즈니스 하면서 원장이 되면서 대표가 되면서 이사가 되면서 강사가 되면서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건 뭐냐면요. 내가 기술이 뛰어난 사람인가? 내가 마케팅을 잘하는 사람인가? 내가 세일즈를 잘하는 사람인가? 내가 똑똑한 사람인가? 이게 아니라 내가 과연 더 많이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인가를 생각해요. 왜요? 처음에 저희 구성원 8명으로 시작했거든요. 지금 150명 넘었어요. 그러면 8명 사랑했을 때와 150명 사랑했을 때의 마음이 똑같을까요? 아니면 8명 사랑해 줄 때와 150명 사랑해 줄 때의 사랑의 기술이 같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제가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건 뭐냐면 지점이 늘어날수록 사람이 늘어날수록 이렇게 모이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더 나의 멘탈과 더 내 마음이 커져 나가야 된다. 이게 크지 않으면 이 사람들 다 못 담는다 이거였거든요. 왜냐하면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어제도 오늘 강연해야 되는데 새벽 5시까지 질문하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프로모션 어떻게 짜야 돼요? 세일즈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이분이 심지어 저희 브랜드 분도 아니에요. 외부분. 아예 저랑 연관이 없는 분인데 6월 달에 진짜 자기 성장 많이 하고 싶다. 프로모션 체크 한 번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새벽 3시간, 5시간 그걸 체크해 줄 수 있는 이런 정신력과 에너지가 없으면 나한테 사람이 오지 않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되는 건 뭐냐면 첫 번째로 안전하다는 느낌을 충분히 줄 수 있는 공간으로 여러분들 만드시는 거 되게 중요해요. 안전한 공간.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있는 이 공간, 살롱, 회사, 그리고 비즈니스에 연관되어 있는 개인의 삶이 일어나는 모든 공간에 불안전한 것들을 없애주시면 돼요. 그럼 그게 뭐예요? 화를 없애세요. 화가 너무 많아요, 미용인들은. 네, 저도 많고요. 네. 근데 이 화를 없애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공간이 안전하지 않아서 성장할 수 있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일어나지 않아요. 자,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면 좋은 예시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과제 체크를 하다 보니까 우리 아카데미 강사님들한테 지금 한마디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그냥 공개적으로 여기서 얘기할게요. 네, 왜냐면 과제를 체크하는 공간도 공개적이니까 저희가 SNS에 과제를 업데이트 하고 거기서 과제 체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얘기를 드릴게요. 너무 부정적이에요. 안전하지 않다고 느껴요. 생각해 보세요. 수강생들이 본인의 공간인 SNS에 자기가 열심히 연습한 과제물을 올려요. 그러면 그 공간을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방법과 불안전하게 만들어주는 방법은 차이가 명확해요. 첫 번째, 불안전하게 만드는 방법은 뭐예요? 지적만 하는 거예요. 바디 포지션, 삼각대, 수정하세요. 잘못됐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내 공간에 들어와서 내가 잘못했다고 던지고 도망가. 네.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싫죠. 싫어요. 그런 사람들.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공간이 안전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행복해지려면? 와, 진짜 카이정님 이렇게 연습을 열심히 하는 친구는 본 적이 없다. 너무 대단하다. 잘한다. 응원한다. 너의 성장이 반드시 도움이 될 거다. 단 우리 삼각대의 높이를 조금만 더 올려보는 건 어떻겠니? 이러면 나도 좋은 사람이 되고 타인도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보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요? 나도 저 사람한테 배우고 싶다. 나도 저 사람처럼 연습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모든 인간은요, 안전하고 싶다라는 욕구를 느끼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 공간을 어떻게 디자인하는지 하는지에 따라서 나한테 사람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들어오지 않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인사를 했을 때 인사를 안 받아주는 사람한테는 관계를 안 맺어요, 인간은. 사람이 얘기를 했을 때 얘기가 안 통하는 사람들과는 관계를 안 맺어요. 왜요?
그 공간이 안전하지 않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필요한 지지와 지도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공간이든 어른들이. 방치하는 거는요, 여러분들 좋은 게 아니에요. 보살펴줘야 돼요. 보살펴줘야 돼요. 무슨 일이 일어나면 해결해줘야 돼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야 성장은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결핍되지 않게끔 하려면 여러분들이 물질적인 것들을 도와주시려고 하시면 안 돼요. 사실 이 물질적인 거 그들한테 그렇게 도움 안 돼요. 안전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예전에 제가 인턴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인턴 때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 되게 신기하겠지만 그때 당시에 삼각김밥이 처음 나왔었어요. 네, 제가 인턴 때 되게 먼 사람처럼 느껴지죠. 네, 저는 편의점이 없던 시대에도 인턴을 했었습니다. 네, 제가 인턴 생활 처음 시작했던 게 2001년도, 2002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굉장히 오래전 일이죠. 20년이 넘은 일이죠. 제가 25년 미용했고 제가 14살에 자격증 따고 15살 때부터 미용실에서 일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거예요. 고등학교 안 나왔어요, 참고로 저는. 그러면 군대도 안 갔어요. 네, 경력 뻥튀기 막 이런 논란 없어야 되니까. 네, 저처럼 잘생기면 안 가실 수 있습니다, 군대. 군대 가셨죠, 2층 남성분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나라 지키러 화이팅. 네, 저는 미용을 지킬 테니까 여러분들이 나라 지켜주세요. 네, 이런 말 잘못하면 큰일 나요, 요즘에. 그 누구지? 연예인 중에 한 명이 뭐 고등학생들 힘들겠다 이 발언 잘못했다가 악플 타이러 당한 거 기억나갖고 깜짝 놀랐어요. 스스로 솔직. 안전한 공간. 네. 그러면 네, 여러분들 나라를 지켜주시면 제가 미용을 지킬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느끼셨던 게 그거예요. 제가 인턴 때는요, 밥 시간이 없었어요. 밥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밥을 먹을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 앞치마, 내 사물함에는요, 늘 먹을 게 들어있어. 그러니까 매장에 초콜릿 이런 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매장에 딱 갖다 놓으면요, 요즘은 잘 안 먹어요, 애들이. 그거를 막 이렇게 쟁겨갖고 자기 장에다 넣어놓거나 앞치마에 숨겨놓거나 심지어 저는요,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그거 먹고 싶어서? 화장실에다가 변기에다가 위생봉투 하나 넣어놓고 거기다가 초콜릿 넣었었어요. 먹고 싶어서. 그거 배고프면 먹고 싶어서. 근데 밥 시간을 안 주니까 먹을 게 있더라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먹을 것만 보면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용하는 애들이 다 살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쪘어요. 먹을 거 보면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인턴 때 보면은요, 위장병, 비만 이런 게 되게 흔했었어요, 미용인들이. 근데 지금 시대에는 이렇게 미용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어떻게 미용하셔야 돼요? 밥 시간 주고 먹을 수 있게끔 배려해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어른들이 밥 먹을래? 배고프면 밥 먹어도 돼 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왜? 그걸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인턴들의 밥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 게 누구죠? 디자이너잖아요. 그럼 디자이너들이 스스로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배 너무 고프지? 잠깐이라도 가서 밥 먹고 올래? 이러면 그들의 심리적인 상태가 굉장히 안정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막 밥에 대한 욕구가 줄어들고, 그리고 내가 언제라도 원하는 걸 할 수 있다. 원하는 걸 할 수 있다. 그게 뭐예요? 화장실 가고 싶으면 갈 수 있고, 밥 먹고 싶으면 밥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적절하게 일을 배우면서 쉴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면은요, 애들이 배움에 대한 니즈가 생겨요. 근데 이거 안 해주시면은요, 배울 수 없어요. 왠지 알아요? 되게 원초적인 동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미용인 분들 중에 인턴분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하면 되게 마음 아파요. 인턴들이 저는 미용이 배우고 싶어서 디자이너 되고 싶어서 이 매장에 입사를 했는데 제가 배우고 싶은 미용이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마음이 되게 아파요. 왠지 알아요? 왜 그렇게 느껴 얘기하면 재미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거거든요. 근데 왜 힘든 줄 아세요? 밥을 못 먹고 배움이 없고 공간이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해주는 사람은 뭐냐면 최고. 내가 이걸 컨트롤할 수 있는 최고 높이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컨트롤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절대로 성장할 수 없어요. 심리적으로. 왜? 왜 그런 거예요? 우리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지만 성장할 수 있는 존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리더분들이 컨트롤 해주셔야 되는 건 뭐냐면 매출이 아니에요. 리더분들은. 매출은요, 디자이너가 신경 쓰면 돼요. 본인 고객을 갖고 매출 디자이너가 신경 쓰시고요. 리더는요, 내가 일하는 이 공간과 내가 비즈니스를 하는 이 공간이 과연 안전하고
심리적으로 긍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공간인가, 그걸 더 많이 신경 쓰셔야 돼요. 그걸. 왜냐하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지속적인 교육과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비즈니스를 성장시켜야 되는데, 심리적으로 현재 미성숙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교육을 해도 효과가 없고요. 아무리 고객과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싶어도 고객과 상호작용하지 않거든요. 인간은요, 되게 독특한 존재예요. 위험이 닥쳐오고 자기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상호작용을 하려고 하는 습성보다는요, 본인 걸 지키고 싶어 하는 습성이 더 강해져요. 본인 걸. 이런 걸 놓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우리 좀비 영화 많이 봐. 좀비? 좀비. 네, 귀여웠죠? 네. 네, 좀비. 네. 네. 이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좀비. 네. 좀비 영화 보면요, 우리 부산행 놓고 봐요. 인간의 이기심이 극치 아니에요? 아니, 인간이 선하고 인간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위험을 극복하는 존재면 좀비들이 막 몰려오면 어떻게 해야 돼? 같이 도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부산행에서? 문 닫아버리고 못 들어오게 하잖아. 그리고 어때요? 좀비 물리려고 하면 내 앞에 있는 사람 밀어버리잖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인간은 절대 존엄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나 빼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건 없거든요. 내가 가장 유일무이한 존재니까 나의 생명과 나의 행복이 궁극적으로는 가장 그 심미적인 영향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럼 내 목숨을 희생하고 내가 타인을 위해서 희생하고 싶으면은요, 적어도 저희 딸 정도는 돼야 제가 한다는 거죠. 제가 늘 얘기해요. 늘 강의 때마다. 그 개인 미팅 때마다 되게 많이 얘기하거든요. 자, 생각해보세요, 원장님. 원장님 부모님이 바다에 빠졌어요. 그럼 원장님 구하러 들어가실래요? 이러면 부모님이면 당연히 구하러 들어가셔야죠. 그쵸? 근데 그 옆에 내 딸도 빠졌어요. 그럼 누구 구하실래요? 딸이에요. 망설이지 않고. 되게 특이하죠? 이미 나의 내적 요소에서는요, 머릿속에서는 우선순위가 디자인이 돼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중요해요. 근데 나의 부모는요, 내 딸보다 중요하진 않아. 근데 생각해 보세요. 만일 남편이 물에 빠졌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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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도 살아야지, 일단. 우리 엄마, 아빠, 나는 살아야 내 딸 키울 거 아니야. 근데 넌 나와. 죽으면 어떻게 할까요? 죽으면. 남편 죽으면. 어떡해. 우리 불쌍한 남편 어떡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네. 거기서 끝나요. 어떻게, 불쌍한 남편 어떡해? 그래도 나는 딸을 키워야지. 내가 키워야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동료들을 이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이 누가 있을까? 딸처럼. 내 딸처럼. 내 직원이 물에 빠지고, 내 직원이 우울증에 걸리고, 내 직원이 성장이 막히고, 내 직원이 어려운 것들을 경험했을 때 진짜 내 딸처럼 구해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오?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너무 나쁜 사람 되는 것 같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네. 나쁜 사람. 저는요, 솔직히 얘기하면 딸처럼 생각은 안 하고요. 저처럼은 생각해요. 네. 저희 딸은요, 누구한테도 비교할 수 없어요. 네. 그거는 제가 죽더라도, 제가 혹시라도 나쁜 일이 생기더라도 저희 딸은 지킬 거예요. 네. 근데 그 나머지 사람들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의 고객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동행자들이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성장을 하고 싶으면은요, 여러분들이 최소한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줄 정도의 심리는 아니더라도 물에 빠지지 않았을 때 이 사람을 늘 도와주는 습관과 디자인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뇌 디자인. 내가 정말 나쁜 상황에 빠진 사람들을 구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일을 하는 동안에, 내가 사랑하는 동안에, 내가 함께하는 동안에는 늘 긍정적으로 도와줄 거야 정도의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절대로 인간의 성장은 일어나지 않아요. 상호작용 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늘 보면 존경받는 선생님들은 그런 선생님들이잖아요. 어떤 선생님들이 존경받아요? 디자이너들 중에 가장 존경받는 디자이너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나보다 고객이 더 중요한 사람이 존경을 받잖아요. 왜?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솔직히 강요하면 안 돼요. 그게 좋은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고객을 나보다 우선시해라? 이거는 또 아무나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모든 사람들이요. 존경을 받는 이유는 그 사람들은요. 정말 존경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소방관들 진짜 존경해요. 불나면 들어가잖아요. 어떻게 들어가지? 불나면? 전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솔직히. 근데 그들은 들어가잖아요. 존경받는 게 맞는 거죠. 존경받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사랑의 기술을 익히시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럼 그 기본적인 사랑의 기술이 뭐냐? 이런 거예요. 자, 저희가 매일마다 아침마다 오픈조회 사진을 찍거든요. 근데 오픈조회 사진을 찍을 때 저는 한 가지 부탁을 드려요. 평범하게 찍지 마라. 즐겁고 행복하게 찍어달라. 같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어떨 때는 직원들이 다 약간 이렇게 서서 사진 찍은 거 보면 알아. 사진을 찍는데 어떤 분들은요, 고개를 반대쪽으로 이렇게 돌리고 사진 찍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이런 분들 보면은 쟤는 왜 저래? 아침에 조회 사진 찍는데 왜 저래? 이런 생각 안 하고요. 좀 마음이 아파. 왜 또 마음이 아픈 줄 알아요? 혹시라도 저 친구가 왕따를 당하나? 혹시라도 저 친구가 안 좋은 일이 있나? 혹시라도 저 친구가 불편한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친구와 제가 연락 먼저 해봐야 되는 친구인 거예요. 전 그렇게 걸러요, 사람을. 봤을 때 우리 신비 원장님 지금 보면 되게 표정 좋죠. 여기 얼굴 제일 크신 원장님이 저희 신비 원장님인데, 네, 죄송해요. 제가 사진에 초상권을 막 갖다 써서. 너무 지금 좋아 보이지 않아요? 좋아 보이죠? 자, 이 중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저희가 얼굴을 돌리고서 얼굴을 정확하게 보이지 않거나 지금 현재 웃음이 없는 친구. 이쪽에 지금 다 괜찮고요. 이쪽에도 다 괜찮아 보이고요. 이쪽에 나쁘지 않고요. 이쪽에도 나쁘지 않고요. 네, 여기는 약간 이 미용실 맞나요? 약간 고깃집 아닐까? 이 4명 멤버 딱 고깃집 멤버인데? 네.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좋아 보여요. 좋아 보여요. 다 좋아 보여요. 나쁘지 않아 보이거든요. 좋은 거예요, 그러면. 근데 누군가가 이 사진 속에서 고개를 돌리고서 이렇게 숨어 있다. 그럼 그 친구한테 먼저 연락해 봐야 돼요. 요즘 어때? 무슨 일 있니? 아니요, 별일 없는데요. 아, 그래? 그냥 연락 한번 해봤어. 이 정도면 돼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물에 빠진 사람 구하려고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요. 그거는 알아서 나와야 되고, 나쁜 일이 생기거나 불편한 일이 있을 때는 해결해 주려고 하는 그 마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놓고 봐요. 매장에서 교육들이 잘 이루어지나. 근데 이때도요, 저는 사진 봐요. 자, 여기 보면은 지금 스타일링 교육한 사진인데, 지금 선생님 포함해서 인턴 2분 표정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너무 좋아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뭘 연습했건 상관이 없어. 표정이 좋으면 된 거야. 그럼 의미가 있었다는 거야. 그리고 여기 지금 고객 같이 케어하면서 고객을 내가 어떻게 더 성장해 나가야 될까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 자 보세요.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지금 크루가 올려준 거거든요.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이죠. 근데 그거 아시죠? 여러분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살롱에서 진짜 싫어요. 이건 솔직히 말하면 역겨워요. 진짜. 제가 진짜 실제로 본 건데 근무를 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 역겨운 사람들. 인턴이 왔는데 디자이너가 첫날 출근했어요. 인턴이. 저 옛날에 저희 브랜드 말고 제가 옛날에 일하던 환경에서 본 건데 첫날 출근했는데 디자이너가 인턴이 처음 왔어. 그럼 얘가 아무것도 모를 거 아니야. 근데 머리를 말리다가 드라이기 좀 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크루가 드라이기를 빼서 이렇게 드라이기를 줬어요. 그때 갑자기 그 드라이기를 보고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드라이기를 왜 이렇게 줘? 그래서 애가 손잡이를 잡고 있다가 아, 손잡이를 내가 잡으면 안 되고 내가 노즐 쪽을 잡고 줘야 되는구나. 노즐을 잡고 줬어요. 그랬더니 너는 드라이 주는 법을 못 배웠어? 이러는 거예요. 와, 너무 열받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진짜 진짜 한 대 패고 싶다. 근데 죄송하지만 그때 당시 제가 모시던 원장님이라 별말 못했어요. 진짜. 옆에서 막 진짜 저러니까 애들이 다 싫어하지. 근데 제가 그 매장에서 몇 달 일을 했는 줄 아세요? 제가 원래 근무하면 4년 이상씩 무조건 근무를 하거든요. 저는 어느 공간이나 들어가면 4년 정도 일해서 내가 정점 찍어야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게 전 맞다고 보고. 그래서 모로칸 오일에서도 4년 있다가 정점 찍고 나왔고, 준호에서도 4년 있다 정점 찍고 나왔고, 카이정도 지금 올해 4년 차인데? 좋다. 네.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유일하게 한 달도 못 버티고 나왔던 매장이 그 매장이에요. 애가 이러는 거예요. 와, 너무 화나. 그쵸? 근데 그 원장님이 또 제가 봤을 때 진짜 화나는 행동한 게 뭐였냐면 커트를 하는데 인턴이 좀 실수를 했어요. 커트를 하는데 이렇게 핀셋을 주다가 핀셋을 떨어뜨렸어요, 인턴이. 근데 그거를 애들은 몰라, 잘. 원래는 도구를 떨어뜨리거나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씻어갖고 다시 와야 되잖아요. 아니면 타올로 한번 닦던가. 근데 그냥 그걸 다시 준 거야. 그랬더니 갑자기 손님 머리 하다 말고 뒤돌아서 20분 동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손님 여기 있는데 뒤돌아서 바로. 근데 이게 뭐가 중요하죠, 도대체? 배움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을 성장시키고 긍정적인 영향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배움의 공간이 꼭 그 자리여야만 하나요? 고객 앞이어야만 하나요? 꼭 일하는 중간이어야만 하나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일은요, 고객을 케어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시간이고 배움은요, 일하는 시간 외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정말 오늘 하고 싶은 말이 있었다면 내가 감정을 누르고 나의 마음을 차분하게 식히고 어떻게 해야 돼요? 교육으로 해줘야 돼요. 카이야 일로 와봐. 오늘 내가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5분만 나한테 시간 줄래? 그럼 몇 분만 쓰면 돼요? 5분만 쓰면 돼요. 5분만. 10분 쓰면 욕먹어요. 네, 5분만. 5분만 얘기하기로 했으니까. 그럼 5분 남에 얘기하면 돼요. 아까 일하다 너 핀셋 떨어뜨렸잖아. 근데 핀셋 떨어뜨렸을 때는 가서 세면대에서 씻거나 아니면 타월이 있으면 타월로 닦아서 줄래? 그러면 고객도 서비스가 좋다고 느낄 것 같아. 잘 몰랐지? 내일부터 그렇게 해주면 고마울 것 같아. 고마워, 오늘 고생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할까요, 안 할까요? 내일. 하죠. 그쵸? 그쵸? 근데 이런 걸 교육하면 안 되는 거야. 어떤 거요? 불가능한 거. 일하면서 핀셋 떨어뜨리지 마. 프로는 핀셋 안 떨어뜨려. 빗 떨어뜨리지 마. 나는 미용하면서 절대로 단 한 번도 빗을 떨어뜨린 적이 없어. 그건 아마추어야. 한 번도 준비물 빼먹지 말고 아카데미 갖고 와. 아카데미 준비물 안 갖고 오면 안 돼. 단 한 번도 16주차 동안 단 한 번도 빼먹지 마. 가능해요, 이게 사람이? 불가능해요. 실수를 전제한 교육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내용이 제가 너무 좋은 건 뭐냐면 목적이 뭐예요? 빠른 성장을 하지만 놓치는 부분이 많다. 봐봐요. 빠르면 놓치는 부분이 많다. 이게 너무 멋지잖아요. 마음이 예쁘잖아. 그리고 다운펌 디자인도 시도해봐라. 고객님과 대화를 해봐라. 고객님과 대화해봐라. 얼마나 좋아요. 고객님과 대화하지 말라는 매장도 있는데 고객과 대화해보라는 거잖아요. 시술 속도 느리니 그 외의 속도를 빨리 하고 말할 때 조금 조용히 얘기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이거를 누가 올린 거라고요? 크루가. 네. 배운 사람이 자기가 이렇게 정리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이 정리해서 주는 게 아니라 배우는 사람이 늘 정리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지속적인 트레이닝. 왜 긍정적인 영향을 줘요? 지속적인 트레이닝. 자, 꼭 교육이 매일매일 이루어지면 안 되는 건가요? 매 순간마다 이루어지면 안 되는 건가요? 꼭 나를 정해놔야 되고 꼭 시간을 정해놔야 되고 꼭 정해진 기간에만 해야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애정과 관심이에요, 결국에는. 애정과 관심을 주려면 지속적으로 계속 꾸준히 교육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면 이런 문화가 있는지 보셔야 돼요. 저는요, 저희 브랜드, 아까 뭐, 크루들, 약간 자꾸 제가 막 약간 같이 읽어주세요, 같이 얘기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입 안 떼는 사람 지금 다 보고 있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아. 왜냐면 이들은요, 말은 안 해주더라도 이거 다 저희 브랜드 크루들이 정리한 거거든요. 제 거 교육 들으면서. 이런 걸 알아서 하거든요. 저 안 시켰어요, 참고로. 이거 안 하면 너네 페널티 줄 거야. 이거 안 하면 너네 혼내줄 거야. 이거 안 하면 너네 교육비 없을 거야. 이런 얘기 전 절대 안 해요. 그냥 교육을 들은 만큼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알아서 하는 문화예요. 알아서. 근데 이거 하면 누구한테 도움이 돼요? 본인한테. 저의 마케팅 팔로워와 뭐 비즈니스 릴스의 뭐 조회수와 이런 걸로 발현되나요, 이게? 아니죠. 본인의 성장으로 일어나죠. 그래서 이런 것들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근데 이게 저희도 많이 바뀐 게 뭐냐면 과거에는요, 디자이너들이 했거든요. 이제는 크루들이에요. 크루들이 해요. 근데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시키지 않아도 열심히 해주는 친구들이 있다는 게 좋은 거거든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회의를 하면 회의록을 정리하는 사람들을 지지하고 예쁘다고 얘기해주고 사랑해줘야 되는 거고요. 미팅을 했을 때 미팅을 주도적으로 긍정적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을 존경하고 예뻐해 줘야 되고요. 교육을 들으면 교육을 정리하고 교육을 공유해주는 사람들이 가장 우리가 사랑해줄 사람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이들은 우리가 사랑해줘야 돼요. 왜? 남들이 안 하는 걸 하잖아. 안 하는 친구한테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가장 비즈니스 하면서 제 심리를 건강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를 하나 찾았다면 그건 뭐냐면 안 하는 사람들한테 집중하는 거예요. 안 하는 사람들한테. 10명은 하는데 1명 안 해. 그럼 얘는 왜 안 할까요? 얘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이러면 나의 긍정적인 사고가 망가지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일하는데 쟤는 이렇게 일 안 하지? 그러면 나의 긍정적인 사고가 망가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열심히 하고 잘하는 사람 쫓아가면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지지해주면 돼요. 그게 꼭 우리 브랜드 사람일 것도 없고요. 꼭 우리랑 같이 일할 사람도 아니고요. 우리랑 꼭 무언가 해야 되는 사람도 아니야. 그냥 내가 일을 하면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계속 잘 키워나갈 수 있는 사람이면 충분한 거죠.